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80번 세트가 있었는데 저는 늦잠 자서 못 쳤어요. 네, 대회 해야지 하고 한 9시에 일어나니까 대회가 이미 8시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회를 못 했고 그냥 끝나고 나서 D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첫 번째 문제인 어레이 리어레인지먼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열 A랑 B가 있고 그 배열 A랑 B에서 B를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B의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바꿔서 AI 플러스 BI가 X보다 작거나 같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건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A 배열이랑 B 배열이랑 이렇게 했는데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각각이 X보다 작거나 같도록 그 하는 게 이 첫 번째 문제. We'll continue to solving. Well, no, I'm gonna do some explanation on some problems. 이렇게 B를 재배열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yes, 존재하지 않으면 no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배열을 하면 좋을까? B를 배열하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B를 재배열하라고 했지만 A를 재배열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A를 재배열하라고 안 했지만 뭐 원소 각각에 대해서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굳이 몇 번째 A랑 몇 번째 B를 더했다라고 출력할 필요가 없죠. 그냥 된다 안 된다만 출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A도 원하는 대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A랑 B를 각각 원하는 대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A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러니까 A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B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놨다고 해봅시다.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각각의 페어를 비교를 하는 게 일단은 최적의 해예요. 근데 어, 이게 왜 최적인지에 대한 증명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일단 A는 그대로 오름차순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B에서 뭔가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를 바꿨다고 할 때, 그러면 항상 이게 손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작은 거,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랑 다른 거를 바꾸면 항상 손해예요. 그 처음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합이 이거랑 이거의 원래 있던 이거랑 이거의 합보다 이거랑 이거의 합이 항상 더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각각 정렬을 해놓고 서로 역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맨 앞에서부터 더하는 게 항상 제일 큰 합이 제일 작다는 걸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A랑 B 각각의 배열을 정렬을 해놓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더해봐서 X보다 큰 게 있으면 no고 X보다 큰 게 없으면 yes를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B인데, B는 elimination이라는 문제인데,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림피아드에 참가를 했는데 그 올림피아드에 그 점수가 좀 유실이 돼가지고
그 파이널 라운드에 그 누가 몇 점을 받아야 올라가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그 A, B, C, D라는 정수들이 주어집니다. A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콘테스트에서 100등한 사람이, 그러니까 첫 번째 콘테스트에서 그 점수를 얻은 표가 있어요. 이 표가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점수표가 있고 그 1등부터 100등까지 그 표가 있는데 이 100등한 사람의 점수가 주어져요. 이게 A입니다. 그리고 그 100등 안에 들었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콘테스트에서 그 100등 안에 들었던 모든 사람이 적어도 그 두 번째 콘테스트에서 B만큼 점수를 받았대요. 그게 B고, 그리고 비슷하게 그 두 번째 콘테스트에 100등한 사람은 그 점수가 C예요. 그리고 이 100등 안에 든 모든 사람은 적어도 D만큼 점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C 플러스 D만큼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적어도 100명, A 플러스 B만큼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적어도 100명 존재한다는 거죠. 우린 이 상황에서 뭘 원하냐면, 우린 여기서 100등까지 그 잘라서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을 시키려고 한대요. 만약에 100등까지 잘라가지고 그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각각 식별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앞선 사람이 올라가는 거라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동점이 나온 그 동점인 점수를 출력하면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일단은 그 여기서 그 몇 점을 받았다라는 게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건 그 여기서 그 점수를 A만큼 받은 사람은 그 이 위쪽은 적어도 A보다 그 큰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이 1등부터 99등까지는 A 이상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여기도 그 1등부터 99등까지는 그 C보다 같거나 많은 점수를 받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A, B, C, D가 있는데 그 A, B, C는 각각 9 이하의 정수고 그 D는 A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D랑 C 그리고 D랑 A, B랑 C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그 A만큼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 100명이 만약에 이 C보다 더 높은 점수, 그러니까 B가 C보다 더 커버리면 그 100명이 안 되는 사람이 C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기 100명이 전부 C보다 많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모순이 되죠.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여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100등까지 자르면 딱 100등째인 사람의 점수가 최소 몇 점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등째라는 게 우리는 그 만약에 그냥 A 플러스 B, 왜냐면 그 A만큼 점수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B만큼 여기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A 플러스 B죠. 그다음 C 플러스 D, 앞에서 두 번째 콘테스트에서 C만큼 점수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쪽에서 D만큼 받았기 때문에 C 플러스 D죠. 그리고 이 A 플러스 B가 적어도 100명이고 C 플러스 D가 적어도 1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 중에 더 큰 그룹, 그러니까 더 점수가 더 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100명이 이미 다 채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 중에 큰 쪽을 출력하면 끝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A 플러스 D가 만약에 뭐 12다. C 플러스 D가 11이다. 그러면 우리는 12점 이상인 사람이 100명 이상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뭐 11점 이상인 사람이 100명 이상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린 이쪽이 이미 100명 이상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 중에 큰 쪽을
출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설명은 좀 복잡한데 그렇게 실제로 점수를 매겨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음으로 그다음 문제는 디비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P랑 Q라는 정수 두 개가 주어져요. 여기서 P는 10의 18제곱 이하인 정수라서 P를 소인수분해하는 게 까다롭다는 걸 일단 생각해두고 갑시다. Q는 소인수분해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P랑 Q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적당한 xi를 찾고 싶어요. 근데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p를 그러니까 p의 약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p가 왼쪽 숫자 p의 약수이면서 q의 배수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p의 약수 중에서 q의 배수가 아닌 뭔가를 하나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만약에 P랑 Q가 있는데 P의 약수인 어떤 X를 잡는 거잖아요. 만약에 GCD P, Q가 1이면 어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지? GCD PQ가 1이면 그러면 둘이 서로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P를 쓰면 돼요. 왜냐면 P를 쓰면은 P랑 Q랑 서로소기 때문에 P가 Q의 배수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GCD P, Q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P는 어떤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거든요. P는 A 뭐 X 아까 썼지 변수 이름 I 제곱 곱하기 B의 I 제곱 곱하기 C의 I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P는 근데 우리는 이 P를 소인수분해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P는 10의 18제곱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소인수분해 하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P랑 Q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P에 사용되었고 Q의 배수가 아니게 되게 하려면 뭐 Q도 마찬가지로 A, I 아니 L 곱하기 B, M 곱하기 C, N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P의 경우에는 우리는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Q의 경우에는 우리는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P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P가 Q의 배수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P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Q의 소인수인 뭔가로 나눠보면서 그러니까 막 어떤 A로 P를 계속 나눠보면서 그 그쪽으로 Q의 약수가 아니게 된 시점에서의 가장 큰 P 나누기 뭐
알파 그런 그 어떤 그 x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그 q의 소인수 중에서 그 p 나누기 알파 i 제곱 모든 이 알파 i 제곱에 대해서 그 가능한 x를 찾는 거죠. 그 알파는 q의 소인수 중에서 나오는 거고요. i는 모든 가능한 정수. 근데 몇 번 나눠보면 p가 그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그 소인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서 제일 큰 x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큰 x라는 건 그 나눴을 때 이 모든 그 알파 i 제곱을 p 나누기 알파 i 제곱을 다 테스트했을 때 그중에 그 q의 배수가 아니면서 제일 큰 x를 찾는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x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x를 이 과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모든 x까지는 아닐 거예요. 모든 x까지는 아니고, 네, 모든 x까지는 아니고, x 중에 가장 큰 수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p의 약수인 건 보장이 되잖아요. 이 식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p라는 게 q의 배수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q의 배수가 아니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a, b, c 중에 어떤 것 하나 정도는 그 q에서 쓰인 것보다 적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q에서 2의 5제곱을 썼다. 그러면 우리는 이 x에서는 그 2의 5제곱을 안 쓰는 식으로 하면 q의 배수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그 가능한 걸 만들어 보는 게 이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문제 C번이었고요. 그 다음은 문제 D번인데 문제 D번 같은 경우에는 divide and sum 우리가 2n개의 정수가 있는 배열이 주어지고 그거를 그 각각 n개짜리로 두 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 FPQ는 시그마 xi-yi 그러니까 그 P를 non-decreasing 그러니까 B 오름차순으로 Q를 B 내림차순 반대죠. 그 B 내림차순 B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 P에서 제일 큰 거, Q에서 제일 작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쭉 그 아까 A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 A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쭉 그 나열해 놓고 시그마 E 값을 구해서 그 값을 찾아서 출력을 그 값을 찾아가지고 그 모든 가능한 FPQ, 그러니까 모든 그 PQ로 배열을 나눴을 때 모든 조합에 대해서 FPQ의 합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FPQ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n이 그냥 2n개 중에서 n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거를 그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2n, c, n개가 나올 거예요. 일단 뭐 이 n이 한 15만쯤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구할 땐 좀 큰 수 곱셈, 나눗셈이 좀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좀 이따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그 시그마 xi-yi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시그마 xi-yi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이걸 구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은데 결과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간단한데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A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럼 A라는 배열을 이렇게 정렬해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을 L이라고 하고 이쪽을 R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열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제일 작은 것들 그리고 제일 큰 것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L이라는 배열이랑 R이라는 배열이 있고 그 이쪽에는 더 작은 원소들, 큰 원소들이 있고 여기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매칭을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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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이라고 생각해보고 R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이런 식으로 그 L이랑 R이라는 배열을 만들고 그러니까 A라는 배열을 L 배열, R 배열로 쪼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L이 더 작은 쪽이죠. 항상 그 L에 들어있는 원소가 R에 들어있는 원소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에 이 값이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그 시그마 n은 i부터 n x 마이너스 y 이 값이 시그마는 1부터 n까지 li 마이너스 ri는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i는 1 그러니까 r이 더 큰 값, l이 더 큰, r이 더 큰 값이지. 뭐 어쨌거나 n까지 ri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li가 될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 두 개로 쪼갰죠. 이 시그마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 이 절대값이라는 절대값으로 씌운 걸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R들의 합에서 L들의 합을 빼는 식으로 그 이렇게 반반 나눈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이렇게 반반 나눈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임의의 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임의의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만약에 그 어떤 임의의 조합을 만들면 그걸 또 정렬을 하면은 그 몇 개의 LLLL과 RRR로 되어 있는 그 앞쪽 배열과 그리고 몇 개의 RRRR과 LLL로 되어 있는 그 뒤쪽 배열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그 R에 들어있는 건 L에 들어있는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R에 들어있는 그 결국 이 경우에도 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은 R에 들어있는 것들의 합 마이너스 L에 들어있는 것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몇 개를 옮겨도 그 정확히 3개 옮겼죠, 여기서는. 3개를 위로, 그리고 L을 3개를 아래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n-i개의 L과 i개의 R을 가진 그 윗부분과 그리고 i개의 L과 n-i개의 아랫부분을 가진 R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경우에 이게 그 절대값이 필요 없이 그냥 전체 중에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뺀 것을 그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것들을 그 끼워 넣든,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이것들을 정해 넣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합을 다 더해 놓고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S라고 합시다. 썸이니까 S를 그 EN개 중에 N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C 이게 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S를 일단은 구할 수 있어요. 수를 정렬해 놓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R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의 그 합을 구하면 S죠. 그런데 C를 구하는 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예요. C는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어 2n 팩토리얼이죠.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 복잡하죠. 문제는 이게 n이 한 15만쯤 된다는 거예요. 이 15만 정도 되는 걸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정수들이 이 어떤 적당한 소수 9982 44353이라는 어떤 소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i를 곱하는 수를 그러니까 그 x 곱하기 i는 x 곱하기 i의 m은 998244353이라고 해봅시다. 353일 때 그러니까 x 곱하기 i가 아니라 x 곱하기 좀 n-2 그러니까 이 곱셈의 역원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에 좀 이런 식으로 표기를 잘 안 하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까? 1 어떤 임의의 수 x에 대해서 i의 n-1제곱이 1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수를 곱하는 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나누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는 건 페르마수 정리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나눗셈을 x 곱하기 i의 n-2 제곱을 곱하는 거랑 i분의 1을 곱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n-2 제곱을 곱하는 거랑 i분의 1을 곱하는 거랑 연산 결과가 같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곱해야 되는 부분을 나누는 걸로 대신해서 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i의 n-2 제곱을 어떻게 구하냐? 근데 n-2가 되게 큰 수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큰 수의 곱셈을 구현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100, 110111이라는 어떤 이 지수에 대해서 이 지수를 비트 단위로 나눠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i 제곱, i 4제곱, i 8제곱 이런 식으로 i의 i의 2의 몇 제곱을 쫙 구해놓고 그 수들을 1에 해당하는 것만 곱해 나가는 식으로 i의 n-2 제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구한 식으로 이게 s 곱하기 2n개 중에 n개 구하는 이런 되게 간단한 식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서도 s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s는 다 더하면 정렬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코드를 짤 때 어려운 부분은 실제로 이 2n개 중에 n개를 고르는 조합을 찾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페르마수 정리를 사용해서
그리고 큰 그 페르마 수정리를 쓰기 위해서 큰 수 곱셈을 사용을 해서 그 두 단계에 걸쳐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s 곱하기 2n개 중에 n개 고르는 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D번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간단치는 않죠,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코드 짜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정수론인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어떻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는 그 어떻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내림차순 정렬이 돼 있고 한쪽은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A, B, C, D까지 풀어봤고, 이게 내일이 월요일이라 이미 오늘이지만 월요일에 다들 안 계신 별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